예, 지금 시간이 2021년 1월 10일 일요일이고 오후 9시 1분입니다. 우선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월봉 목표가를 뚫었어요. 예, 여기가 418.68인데 예, 8인데 2위로 올라섰어요. 어, 외국인이 매수한 금액이 1조 6천억이 넘더라고요. 지금 상태에서 금요일 날 하루에만 매수한 금액이 1조 6천억이 넘어요. 그리고 그걸 대부분 기관이 매도를 했죠. 지금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졌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예. 그럼 현재의 흐름을 보면 그냥 상승을 시켜서 예, 이격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좀 이게 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이격이 벌어졌는데 하나도 해결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예, 이게 최근 3개월 동안의 흐름이 그래요. 3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면 그냥 묻지마식으로 아래 꼬리도 거의 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예, 급하게 움직이는지를 차트를 봐서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특히 최근에 매수를 한 주체는 개인이었단 말이에요. 1월 달에 주식을 산 주체는 개인이고 예, 외국인이 1.6조 원 넘게 들어온다는 금요일 날 하루니까 왜 그날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20호가 넘는 지수를 끌어올렸는지는 저도 사실 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11월 달에 상승을 했을 때 하락을 할 수 있는 달은 2월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만들어진 게 2월 달부터 하락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월 정도는 돼야 하락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2월 달에 하락하려면 1월 달에 고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 1월 달쯤에는 고점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건 지금 300에서 상승해서 430까지 올랐으니까 130포인트가 올랐다는 거죠. 예, 이게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오늘이 10일이에요. 1월 10일인데 올해가 이번 달이 시작한 게 1월 4일부터 시작됐고 금요일이 1월 8일이었나요? 예, 그러면 지금 5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5거래일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한다? 어,
뭐가 급해서? 예. 이제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예. 이런 위치에서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상태에서 조정을 하면 아 이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거예요라고 설명이라도 할 텐데 예. 이런 상태에서 계속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태에서 매수하라는 이야기를 절대 할 수 없는데 매수를 안 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상황이니까 예. 아주 난감한 거죠. 그래서 올봉은 너무 지금 과한 자리까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봉으로 가면 뭐 엄청난 장대 양봉이 하나 서 있죠. 예,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이격을 해소하려면 417 정도까지는 내려야 돼요. 417 예, 거기까지는 내려야 되고 상단선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는 얼마 오를지 모르고 예, 아래로 내리면 최소한 417까지는 내려야 이제 이격이 해소가 되는 거죠. 뭐 급등해서 이격을 해소하겠다 그러면 솔직히 할 말 없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지금 고가 투자 심리도가 100이에요. 100. 100이라는 건 더 이상 올라갈 수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100, 100, 100, 100, 100, 100 계속 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한 번만 하락하면 90이 되죠. 예, 90이 되면 그 후로 9주 동안 고가 투자 심리도는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9주 이후 다음 주를 빼고 9주 이후면 3월 달 셋째 주인가? 예, 그래요. 그럼 거기까지는 지금 하락 주기로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월봉상 첫 번째 하락이 언제 오느냐? 사실 이게 저한테는 관찰 포인트인데 뭐 매주 고가를 넘으면서 지금 양봉을 그리고 있으니까 예, 솔직히 골치가 아픕니다. 차라리 이게 고가를 안 넣는 봉이 남아서 이렇게 좀 떨어질 만한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아 여기서 한번 하방 들어가 보고 싶어요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절대로 예, 그런 봉을 안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답답해서 할 말이 없네요. 자, 일봉을 봐도 예, 일봉도 지금 볼린저 밴드를 완전히 넘어섰어요. 볼린저 밴드 위치가 422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8% 정도는 내려야 이격이 해소되는 거죠. 자, 고가도 이제 지금 80 정도인가요? 80, 80, 90이요. 그러니까 일봉도 90까지 올라왔고 주봉은 100이고 예. 그 다음에 올봉은 80인가요? 잠깐만요. 올봉은 고가 70, 저가 80, 종가 90. 거의 꼭대기까지 오긴 왔어요. 다. 일봉, 주봉, 올봉까지 다 왔는데 안 풀어요. 지금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한 거는 2조 7천억이었나요? 8천억이었나요? 그 정도를 하고 있고요. 현물은 11월 달 이후로 매수한 게 얼마였더라? 1.1 현물은 1.6조 원을 더했죠. 그래서 다음에 제가 확인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현물은 매수로 들고 있고 선물은 매도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미니 선물은 매수로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작년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까지는 전부 매수였어요. 지금까지 선물을 매수로 들고 있었는데 3월물에 처음으로 지금 매도를 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외국인이 들고 있는 게 매도였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카페에 올렸더니 카페 회원분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거 롤오버한 거 청산한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매수한 물량을 올라서 판 거기 때문에 이건 청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미결제 약정을 찾아봤어요. 미결제 약정을 찾아봤는데 미결제 약정은 증가예요. 증가, 감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청산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미니 선물을 들고 있으니까 예, 미니 선물로 보면 상방을 보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선물 매도는 2.8조 원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예, 선물로 보면 매도예요. 그러면 3월까지 보면 하방을 보고 있는 거고 예, 단기적으로는 상방을 보고 있는 거죠.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일입니다. 그러면 미니 선물은 청산이 되고요. 옵션도 청산이 되겠죠. 근데 선물은 청산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계속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의 상승이 휩쓸릴 수도 있어요. 어, 제가 대충 파악한 걸로는 외국인이 매도한 선물 매도의 단가가 한 400에서 408 사이인 것 같아요. 400에서 408 사이. 그러면 지금이 430이잖아요. 그러면 선물 매도는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니 선물 단가는 380 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니 선물의 경우에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전부 수익이고 선물 매도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손실이에요. 2020년 3월 12일부터 그 팬데믹 터지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할 때 외국인은 현물을 팔았고 선부는 샀단 말이에요. 예, 딱 그런 상태예요. 지금의 돈의 흐름을 보면 현물은 사고 선물은 파는 형태. 그때도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겠죠. 여튼 금요일은 좀 제 개인적으로도 예, 데미지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은 과한 상태고 예, 일봉이나 주봉은 아직 하락으로 전환된 봉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승이 끝났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 예, 지금은 과한 상태입니다. 과한 상태. 어, 얼마 전에 예, 카페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들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발생하는 뉴스를 보면서 아,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 이런 거였구나라는 내용을 조금 이제 알아듣게 된 거예요. 예. 음,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정전이 있대요. 정전. 예, 정전 사태가 있다는데 그냥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거니까 이게 이제 오피셜 정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도적으로 이제 블랙아웃을 했다라고 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블랙아웃을 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도 어, 지금 이제 미국은 우리가 밤이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낮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10시 반에 시장이 열렸으니까 지금 11시 반에 열리거든요. 미국 그 장이 서머 타임이 끝나서 11시 반에 열리니까 대충 11시 정도 되면
뉴스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밤 11시가 넘어서 혹시 미국 쪽에서 무슨 뉴스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쩌면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정전이 된 지역이 아까 얘기하는 게 나이지리아, 아니다. 파키스탄, 그다음에 바티칸, 독일 베를린, 그다음에 뉴욕, 뭐 이래가지고 여러 군데에 그 정전이 일어났고, 아까 이제 유튜브 영상을 제가 잠시 공유를 했었는데, 유튜브 영상에 보면 이제 바티칸 같은 경우에는 막 총성도 들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뭔가가 있긴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라고 하더라? 비상송출, 예, 비상송출이라 그랬어요. 그 비상송출이라는 거를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미디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 매체라든가 그런 데서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는 거를 지금 싹 다 차단을 해 놓은 상태라서 그거를 이제 그런 비상송출이라는 방식으로 아마 발표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무슨 벙커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예.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그냥 뭐야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지금 제가 비트코인 흐름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뭔가 연관이 살짝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실제 뭔가가 일어나고 있나 봐요. 그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어떤 식으로 터지냐에 따라 이게 우리나라의 증시도 어쩌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제가 이게 방송한 내용보다도 오히려 미국 그에서 11시 이후에 뭔가 발표가 나오는 자료가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잠시 보여드릴 텐데 이게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고요. 이게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 차트예요. 이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똑같아요. 예. 3개월 동안의 흐름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급등한 것처럼 코스피 200 지수도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대만 쪽의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처럼 똑같은 형태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증시를 만들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인 거잖아요. 다. 이 아마 비트코인 쪽도 아마 동일한 주체가 움직이고 있을 텐데 일단 대만은 빼고요. 비트코인하고 우리나라 증시만 비교해도 둘 다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지금 예, 비트코인의 이격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보면 이격이 벌어진 게 똑같아요.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똑같고 지금 움직이는 거는 얘를 그러니까 이 봉을 급등시켜서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방법으로 이격을 해소하려는 과정을 거쳐왔어요. 지금까지. 자, 이걸 현재로 보시면 실제로 예, 많이 땡겨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예, 급등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와 이게 급등한 애가 아니라 급등하지 않으면 이게 구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박든가 아니면 땡겨서 붙여야 되는데 예, 지금은 땡겨 붙이는 과정에 살짝 조정이 오고 있는 거죠. 예, 땡겨 붙이고 있는 과정에서 조정이 온 거라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요. 한 5,500만 원까지 가야 이게 아마 밑에 있는 선이 붙을 겁니다. 우리도 꽤 올라야 돼요. 지금보다 그런 식으로 올릴 거면.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삼성전자가 좋고 하이닉스가 좋고 뭐 그런 거보다 저 지수를 완성시키려면 그만큼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 종목들의 그런 상승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종목에다 돈을 때려 부어 가지고 지금 지수를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어, 상승으로 이격을 해소한다 그러면 지금 계속 급등 구조의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상승 구조가 아닌 하락 구조로 이격을 해소하겠다 그러면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 2,560만 원까지 빠져야 되거든요. 비트가. 그러면 2,560 다섯 2,560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렇게 그리면 예, 이런 형태의 봉이 나와요. 2,560만 원까지 내려서 이격을 해소하는 구조가 되려면 이런 형태의 봉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가격까지 가면 주봉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러면 이 가격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2천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 이 봉의 형태와 똑같아요. 2018년 1월달 봉이랑 같은 구조가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이게 오르고 내리고 뭐 이게 뭐 몇 프로가 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1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비트의 흐름이 직접적으로 11시에 뭔가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있으면 영향을 받을 거니까 미국 정부의 영향을 받았는데도 비트가 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주도 좀 비슷한 흐름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코스피조차도 만약에 오늘 밤에 비트가 뭔가 일이 생긴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나라 증시도 어쩌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는 주봉에서 음봉이 나오면 예, 스타트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싫으면 계속 양봉을 낼 거예요. 끝까지. 지금 주봉이 하듯이 말이죠. 하도 답답해서 예, 금요일 날 밤에 어, 옵션의 미결제 약정을 좀 살펴봤는데 콜은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폭등을 시키면서 콜을 매수한 건 없고 콜을 다 청산한 기록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주도했던 자들은 이미 알고 한 거고요. 그 전에 자기네들이 콜을 다 매집해 놓고 예, 올리면서 다 판 상태라 어쨌든 목표한 건 대부분 해소가 된 걸로 보여요. 근데 아래쪽으로는 풋을 풋의 경우에는 미결제 약정이 대부분 다 증가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풋매도를 쳤는지 풋매수를 했는지는 몰라요. 증가한 거니까. 증가했다라는 건 풋매수도 신규로 들어왔고 풋매도도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를 친 거면 안 떨어진다는 얘기고 매수를 한 거면 왕창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밤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일봉은 거의 꼭지까지 온 거고 시간상 주봉은 꼭지를 거의 지난 상태고 예, 월봉도 거의 꼭지까지 왔어요. 근데 상승세가 너무 커요. 예, 그래서 이래저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월봉은 아직 이격 해소가 안 됐어요.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375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격을 해소하려면 480까지 올라가야 돼요. 480 그럼 앞으로도 50포인트가 더 올라야 되는데 50
20포인트가 더 오를 수 있는 이제 거리가 있느냐죠. 물론 지금처럼 하루에 1.5조, 1.6조씩 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돈을 그렇게 갖고 들어온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격 해소가 되기에는 너무 구조적으로 커요.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그 그러니까 지난달에 50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에요. 50포인트. 근데 이번 달에 지금 현재 40포인트가 올랐어요. 5일 만에 40포인트가 올랐는데 아직도 이격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50포인트가 올라도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치 비트코인처럼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중에 떠서 계속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오르는 거라 이렇게 붕 떠 있으면 급등하거나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급등 케이스로 가는 거고요. 예. 지금 여기 고투가 100이고 종가는 90이고 예. 저가는 80이에요. 그러니까 저가는 다음 주까지 유효하고 고가하고 종가는 이번 주 고가는 이미 들어갔고 종가는 이번 주까지만 유효해요. 그러니까 종가가 한번 하락하는 게 언제냐, 고가가 한번 하락하는 게 언제냐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기다려야 될 징후인데 징후를 기다리기까지 너무 상승세가 커서 예, 너무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자, 일봉도 다음 주 월요일 이후로는 이제 하락 시간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음봉이 하나 나오는 게 지금 필요하죠. 그게 언제냐가 예, 지금 포인트예요. 2020년 3월 12일부터 3월 말까지의 상황을 쭉 훑어보면 예, 현물을 매도하면서 선물을 2조 원 넘게 매집했던 그 구간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 딱 그거랑 비슷하게 예, 엄청 급등시키면서 선물은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선물 매도를 정리하면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선물 매도를 1조 원 가까이는 한 건 봤어요. 예,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외국인이 1조 원 가까이 선물 매도를 했다가 다 정리하고 선물 매수로 돌아선 거는 봤는데 3조 원 넘게 매도를 한 건 못 봤어요. 근데 지금 한 2조 한 7, 8천억까지 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매도를 한다 그러면 3월물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물을 다 정리해 줘야겠죠. 자, 이제 비트코인을 볼게요. 월봉인데 지금 얘가 이격을 해소하려면 2,550만 원대에 예, 볼린저 밴드 20일 상단선이 있어요. 20 상단선이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어디까지 왔냐? 여기까지 왔어요. 2,940만 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급등시키면서 이격이 이제 좁혀졌는데 아직도 더 좁혀야 돼요. 좁힐 수 있느냐? 예, 좁히려면 5,500만 원 정도 가야 될걸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고가를 5,500만 원, 종가를 5,500만 원 이렇게 그리면 붙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상승해 상승해 이게 아니라 차트를 완성하려면 5,500만 원까지 가야 이게 저가에 볼리저 밴드 20 상단선이 붙어서 마치 상단선을 찍고 오른 것처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그렇게 올랐고요. 그 지난달에도 그렇게 올랐고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상승해서 급등하는 게 아니라 봉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 모양을 완성하려면 5,500만 원을 가야 돼요. 기억하세요? 5,5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상승으로 간다면 목표가는 5,50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못 가. 그럴 수 있죠. 자, 지금 이격을 해소하려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 그러니까 4천만 원대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대로 끝나면 다음 주에 4천만 원대까지는 내려와야 이격이 해소됩니다. 물론 목표가는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이격을 해소하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닫고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500까지 가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오늘 밤에 뭔가가 있어. 뭔가가 터져. 그래서 윗꼬리가 생겨.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3,970만 원까지만 빼볼게요. 3,970만 원. 예, 이렇게 빼면 윗꼬리가 이만큼 달려요. 윗꼬리가 이만큼 달리는데 윗꼬리가 이만큼 달렸을 때 여기가 깨지면 1번, 예, 여기가 깨지면 여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2번. 그러니까 이번 주의 저가를 다음 주에 깨는 일이 벌어지면 이 저가를 깨는 게 아니라 여기 저가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그죠? 5주 전 저가를 깨게 되는 거죠. 5주 전 저가가 1,900만 원대에 있는데 이 2번의 위치가 뭐냐? 예, 이 2번의 위치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인지를 한번 볼게요. 예, 1,921만 6천 원이에요. 업비트 기준으로. 그러면 지난달 저가가 얼마냐? 1,921만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2번의 저가는 지난달 저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이 무너지더라도 주봉의 저가가 무너질 만큼 하락해서는 안 돼요. 그게 언제까지냐? 5주 동안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요. 5주 동안 계속 계속 저가를 높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계속 높여가야 되는 봉을 그리다 보니 급등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저가를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봉이 저가를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그려야 되니까 계속 끌고 가는 주체에 의해서는 큰 봉을 계속 그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가를 깨면 예, 여기까지가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려면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공략하셔야 됩니다. 전봉 저가가 무너지면 뭔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징후라고 보시면 돼요. 징후. 여기서 징후라는 것은 그때 바로 일어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요. 3천만 원이에요. 보증금이 1,000만 원 아니에요? 고버스? 교육은 그냥 받으시면 돼요. 뭐 1시간 받고 패스하면은 바로 저기 그거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어려워요. 교육받는 건 안 어려운데 예, 이제 그 증거금이라 그러나요? 그게 이제 일정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죠.
자, 아까 주봉에서 중요한 건 1,00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증거금이 1,000만 원 이상, 교육은 1시간 받는데 시험 안 봐요. 그냥 1시간만 이수하고 나서 그쪽에서 넘버 주면 그 넘버만 기입하면 이제 거래할 수 있으세요. 제가 교육을 실제로 받았으니까 교육은 큰 이슈가 없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다시 정리하면 이번 주에 저가가 무너지지 않는 가운데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고, 이번 주 저가가 무너지지 않으면 목표가는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 예. 이번 주에 저가가 무너지지 않으면 매수 전략은 성공한 거고, 그러면 목표가는 5,500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월봉의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야 될 가격이 5,500만 원이니까. 반대로 이번 주에 저가가 무너졌다. 그러면 5,500만 원도 고려할 수 있지만 반대로 1,900만 원도 고려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열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격을 해소하는 방법이 단지 올라서만 해소하는 게 아니라 내려서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5주면 다음 주가 1월 둘째 주고요. 1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 다음에 2월 첫째 주, 둘째 주니까 설날까지, 설날까지 주봉이 전봉 저가를 깨면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저가 깼죠? 저가를 깼어요. 잘 보세요. 현재로 보면 주식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자, 저가를 깨지면서 여기 보면 여기가 고가라고 나와 있죠. 고투가 여기가 꼭지고 종가도 내렸어요. 종가도 내렸고 저가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 하락으로 들어간 거예요. 고가, 저가, 종가가 다 하락으로 들어간 상태에 있어요. 여기가 마지막 지지. 그러니까 지금이 추세의 마지막이에요. 일봉상 추세의 마지막이고 오늘이 지나면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나게 되겠죠. 물론 양봉으로 돌려서 올라가면 살아나는 거고요. 음봉으로 누르면 영향을 받는 거죠. 어, 지금 흐름은 그냥 딱 주봉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봉만 보세요. 그래서 주봉의 저가가 안 무너지면 그냥 고운 거예요. 주봉의 저가가 안 무너지면 그냥 5,500만 원 보고 나는 5,500만 원까지 기대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주봉이 이번 주 저가를 깼다. 그러면 아 거래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거 다음 번 그리면 아래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방어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르면 이게 매수 찬스구나가 아니고 오늘 누르면 그냥 일봉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게 주봉이죠. 주봉은 살아있으니까 주봉이 전봉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매수 기회를 캐치하시면 돼요. 아까 이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이격은 상승을 해서도 이격을 해소할 수 있지만 하락을 해서도 이격을 해소한다. 근데 하락을 했을 경우에 이제 모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여기죠. 3,200만 원을 깨는 봉이 나와야 되니까 오늘 제가 3,645만 원까지만 빼볼게요. 3,645만 원 이렇게 빼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가다가 횡보. 근데 고가 투자 심리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가는 무너질 준비가 돼 있는데 아직 고점을 안 만들어서 그런 거죠. 이런 형태가 그런 구조예요. 근데 그 구조에서 만약에 저가를 깨, 다음 달에, 3,6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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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5
3200을 깨볼게요. 3200.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렇게 해서 깨면 이제 저가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요게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이렇게 내려가면 요 형태가 최저가 모드라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면 이건 매수 찬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양쪽이 다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1900만 원대가 무너진다. 그러면 이게 월봉상 1900만 원대가 무너지는 봉이 이번 달에 나온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저가가 1900만 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미친 소리잖아요. 무슨 5천만 원이 지금 내일 모레인데 1900만 원이 무너진다고 하면 진짜 웃기는 소리죠. 모르겠어요. 현물을 왜 사는지. 자, 이런 봉을 하나 그렸어요. 보세요. 이 봉을 잘 보시면 음, 이렇게 그러니까 주봉이 이번 주에 저가를 깼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 중에 1900만 원을 무너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요걸 A라고 할게요. A. 그러면 이 A와 똑같은 형태의 봉을 한번 보세요. 예, 이겁니다. 이거. 요게 B, 요게 A예요. 그쵸?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 장대, 더 큰 장대, 더 큰 장대를 그렸어요. 여기도 장대, 더 큰 장대, 더 큰 장대를 그렸어요. 이 봉이 없는 건 윗꼬리예요, 윗꼬리. 이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윗꼬리가 있죠. 그리고 얘가 시가에서 이만큼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쳐박은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그냥 올라가야 돼요. 이건 계속 그냥 올라가야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급락하면 안 돼요. 급락하면 이봉을 그리겠다는 얘기지. 예? 지금은 그냥 봉을 그리면 계속 주봉이 이렇게 그리고 예, 이렇게 그려서 이게 5,500만 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 근데 가다가 뭔가 확 고꾸라지잖아요. 예? 확 고꾸라지면 이봉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올라가도 그냥 저를 욕하세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봉이 저가가 무너지면 안 돼, 무조건. 그게 무리예요. 예, 주봉이 저가가 안 무너지면 5,500만 원 간다에 저 동의. 근데 주봉이 저가가 무너지는 형태의 봉을 그렸다 그랬다 일단 조심하세요. 됐죠? 일봉은 의미가 없어요. 일봉은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를 받쳐놔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봉이 저가를 계속 지키면서 그냥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가 무너지면 올려 팔았다는 소리예요. 올려 팔았다는 소리. 예. 그럼 오늘 지금이 9시 45분인데 한 이제 11시 정도 되면 이제 뉴스가 뜰 거잖아요. 그냥 이제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자료를 수집해 보면서 들은 얘기는 일단 1월 6일에 그 미국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난입 사건이 터진 상황에서 누군가 그 낸시 펠로시라는 의장의 노트북을 회수해서 갔대요. 그게 이게 이렇게 저기 가져간 사람으로 보이는 그 동영상이 이렇게 실제로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간 뒤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핵벙커?
예, 그러니까 군사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벙커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블랙아웃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 독일 베를린, 그다음에 그 바티칸시티. 가상화폐는 족구 검색이 안 되죠. 안 주니까. 예, 검색 함수가 없어요. 저희한테. 가상화폐를 검색하려면 저희한테 검색식을 연결해서 API를 통해서 연결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API의 함수 안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못해요. 저기는 할 수 있겠죠. 업비트는 할 수 있을 텐데 저희는 함수가 없으니까 접근할 수 없어요. 예전에 저희가 어, 업비트로 개발하지 않고 초기에는 빗썸으로 개발했거든요. 예, 빗썸으로 개발했어요. 빗썸으로. 그래서 빗썸으로 개발할 때 봉을 안 줘서 봉은 크롤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만 받아서 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청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많이 요청하거든요. 많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 어, 빗썸에서 제재를 해요. 제재를 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봉만 그리는 형태의 서비스를 만드는데도 API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게 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정보를 달라고 할 때, 비트코인 정보 주세요. 이더리움 정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제재한다고요. 근데 조건 검색을 하려면 지금 뭐 한 80개, 90개 될 거 아니에요. 상장되어 있는 이 암호화폐의 종류가. 그럼 그 암호화폐의 모든 봉을 다 이렇게 들어가서 다 훑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검색시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조건 검색을 한다는 거는 모든 봉을 디텍팅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를 넣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부하가 많이 걸리겠어요. 그쵸? 엄청나게 부하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명령어를 80개의 종목, 100개의 종목에다가 동시에 탁 던지면 그게 이제 업비트 서버에서 그 명령을 다 수행한 다음에 우리 쪽에 이제 결과값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를 그쪽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검색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 그 띵글스톡에 되어 있는 검색은 띵글스톡에서 API를 통해서 그 검색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 HTS 안에서 검색을 한 뒤에 검색된 결과만 저희가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라서 이게 많이 달라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일련의 일들이 미국에서는 뭔가 벌어지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예, 지금 밤이잖아요. 아직 이제 해가 조만간 뜨겠지만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쩌면 그 암호화폐에 먼저 영향을 미친 뒤에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우리 증시가 이제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요일이니까 미국은 오늘이 일요일 아니에요? 어느 쪽이 앞인지 모르겠네. 맞죠? 지금 우리가 아, 일요일 밤이고 그들은 일요일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그 일요일 아침에 벌어진 일에 대한 결과를 아마 공유할 것 같고 공유한 내용이 비트코인에 반영이 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콜은 다 팔았다는 거예요. 예, 콜은 다 팔았다. 그러니까 아까
현물을 왜 1조 6천억 원어치 샀냐 그랬는데 일단 콜은 다 팔았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700배 난 것도 있더라고요. 700배. 그러니까 10억 원어치 샀으면 7천억이 된 거예요. 10억, 100억, 1000억 맞죠? 그러니까 10억 원어치 매수를 했으면 그게 7천억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1조 6천억 원어치 살만하지 않아요? 10억 원어치 콜을 사서 700배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7천억을 번 건데, 예. 7천억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 1조 6천억 넣어가지고 한 5, 6천억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고 1조 6천억이 들어온 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고퍼스를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와, 어떻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지? 뭐가 있어야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대만, 그다음에 니케이 뭐 그런 나라들도 막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상승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이게 옵션과는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그 중간에 이야기를 할 때도 이번 물은 옵션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주고받았었는데 뭔가 하여튼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금요일 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주말에 지금 이런 사건들을 보니까 이게 풋을 매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은 드는 거죠. 왜냐하면 미결제 약정이 옵션 쪽에 꽤 많이 증가가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내일이 월요일이고, 예, 조금 있으면 미국은 월요일 아침을 맞이할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뉴스가 나오는지는 한번 꼭 관심 있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계속 루머였단 말이에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분이 카페의 마징가라는 분인데, 예, 그분이 이야기할 때도 에이 이거 루머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분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 느리니까 우리가 더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 일요일 밤이고 미국은 지금이 일요일 아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은 해가 뜰 때가 조금 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블랙아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블랙아웃이 있었던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텍사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펜실바니아, 그리고 뉴욕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바티칸은 총선까지 있었으니까 이게 지금 딱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만 보면 군사작전을 한 거죠. 그렇죠? 군사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벙커에 대통령이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블랙아웃이 벌어졌고, 그리고 총선까지 들렸어요. 이 얘기는 뭔가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루머라고 보기에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뭔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1월 6일에 의회 난입할 때 그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의 노트북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지? 일본 비비 무슨 방송에 낸시 펠로시라는 사람이 체포됐다라는 그런 루머도 떠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들이 뭐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긴 있는 것처럼 계속 뉴스가 돌고 있는 거죠. 물론 오피셜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 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듣고 가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침이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한 두어 시간 안에 뭔가 발표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발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비트코인은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지가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코스피가 영향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일단 일봉은 전봉 저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의 저가가 무너졌다는 건 일봉은 이제 매수는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주봉이에요. 주봉의 저가가 안 무너지면 매수가 유효한 거고, 주봉의 저가를 무너뜨릴 만큼의 오늘 하락이 나온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뭔가 큰 폭의 하락이 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때 이야기할게요. 근데 지금은 아직 제 생각을 이야기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과로 드러나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어쨌든 군사작전을 한 게 사실이라면 시장이 출렁일 것 같긴 해요. 그게 위든 아래든 상관없이 뭔가 요동칠 수 있는 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지금까지는 그냥 이건 루머야 라고만 생각했어요. 예, 유튜브에서 어떤 분들이 막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가볍게 넘겼어요. 에이, 뭐 선거 끝났는데 설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 하락에 투자할래요. 그래서 그분 하락에 투자했다가 거의 그냥 팔고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에이, 역시 그냥 떠도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정보들이 꽤 많은 데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느 한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한 번은 관심 있게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뭔가 사단이 날 정도의 일이라면 어, 확실히 증거 증시가 출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딱 상상력으로 보면 뭐 내전을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증거를 잡은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측에서 뭔가 증거를 확보를 했어. 예. 그래서 그 증거를 확보한 거를 근거로 군사작전을 했다면, 예, 조금 지나서 11시에서 12시 정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게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한 거 자체가 뭔가 엎어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 거라서, 예.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어, 이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이면 제가 보기엔 이건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그쵸? 이게 우스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게 루머로 끝나면 그냥 계속 급등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 뭐 돈을 때려받고 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는 게 이상해요. 3월 달에 청산할 선물을 매도한다? 왜 매도하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 그럼 이거랑 지금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일이랑 딱 맞춰보면 퍼즐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루머인 거죠. 아무 일도 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뭔가가 벌어졌나 봐요, 지금. 지금 미국에서는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어요. 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 그러니까 이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논지는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 자체가.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중국파가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중국파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쪽이 아군이 아닌 거예요. 우리 쪽에 아군이 우리 쪽이 다 아군이 아니라 우리 쪽 안에도 다 적군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쪽에 있는 적군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다 그 루머입니다. 예, 루머예요. 제 주장도 아니고 제가 이게 다 주워 드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는 내부의 적을 찾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구분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온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다 걸러낸 거죠. 얘는 적, 얘는 아군.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그 뭐 뭔가를 이렇게 다 지정했대잖아요. 대테러 담당하는 사람 뭐 안 치고 뭐 그러면서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벙커에 들어간 거니까. 예. 그러고 나서 그 낸시 펠로시의 노트북이 없어지고 난 뒤에 바로 그게 터진 거잖아요. 그 탄핵한다고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를 해야 된다고 난리치는 게 이게 단순하게 트럼프를 탄핵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아니라 그런 내막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이야기를 쫙 보면 이해가 돼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어, 그렇게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 그렇구나. 그죠? 임기가 10일밖에 안 남은 사람을 뭐하러 탄핵해요? 탄핵하다가 시간이 다 가지. 근데 그렇게 해야 될 만큼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진 거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블랙아웃이 발생을 했고, 거기다가 블랙아웃이 있을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예, 더군다나 지금 비상, 비상 뭐라 그랬죠? 아까? 그걸 한다 그랬잖아요. 뭐였지? 잠깐만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볼게요. 비상 뭘 한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한다고 해놨으니까, 뭔가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비상방송. 지금요, 비상방송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가 마이크 잡고 하면서 그 벙커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게 방송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지금은 저기 트위터 막아놓고 다 막아버렸잖아요. 지금 미디어에서 트럼프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죄다 차단을 해놨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거를 법을 이용해서 지금 열어놓은 거니까 아마도 예, 그 뭔가가 이제 뉴스가 나오겠죠. 나오면 예, 비트코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밤에 비트코인이 반응하는 거 보시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 500만 원 정도에서 더 떨어졌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게 악재면 한 4천만 원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예, 들어가시더라도 상황을 파악하시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한패다 이거죠. 예,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노트북을 털리고 의도적으로 트위터를 막은 게 아니라 민주당과 트위터는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다. 그들은 하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 노트북을 가져간 측과 그 트위터 차단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예, 트위터 차단이 먼저 벌어졌을걸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세요. 뭔가 발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체포작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뭐 유튜브도 올라오고, 뭔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루머예요. 오피셜이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걸 그냥 가볍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거냐. 그게 사실 포커스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사실이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근간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예. 나라의 그런 기본적인 뭔가가 위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이빨 빠진 호랑이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군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1월 22일까지는 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권. 그러니까 벙커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대테러 그거를 하는 사람을 등용한 이유도 뭔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결과를 본 게 아니잖아요. 다 추측이에요. 예. 그냥 우리가 아는 건 블랙아웃이 발생했다. 그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총성이 벌어졌다. 그리고 트럼프는 벙커에 들어갔다. 주변 사람들이 뭔가 발표할 거라고 떠들고 다닌다. 그 정도예요. 이제 그게 어, 뭔가 오피셜로 발표가 나면, 예, 이제 루머가 아닌 어떤 현실화된 무엇인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1월 20일이 아마 대통령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날일 거니까 앞으로 열흘간은, 예, 요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비트코인은 전봉 저가 깼습니다. 예, 이제 주봉만 보세요. 일봉은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시겠다면 지난주 저가가, 아니 이번 주 저가가 손절선이 됩니다. 꽤 멀어요. 꽤 머니까 조금 신중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이게 사람들 얘기하는 것 중에 낸시 플롯이 긴급 체포 이런 것들도 막 올라와요. 예. 그래서 이건 다 사실 이제 루머 수준의 이야기니까, 예, 정말로 오피셜 정보가 뜰 때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암호화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정말 뭔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누군가 튄 거죠. 음, 튄다는 게 중요해요. 예, 누군가 튀면 이게 암호화폐에서만 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예, 대만에서도 튈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튈 거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이거 저는 사실 이 문제 자체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것저것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이렇게 보면 단순히 지금 이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동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예.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단순하게 이게 미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가 아니라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있는 거죠. 음, 단지 미국에선 드러났을 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뭐 그 있잖아요. 중국에서 망명한 사람. 그때 그 사람 이름 뭐였더라? 고홍? 그러니까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망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게 그 중국 그 기업들 명단을 싹 다 넘겼단 말이에요. 미국 정부에 넘긴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요. 무슨 고홍이에요, 고홍. 굉장히 갑부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그 돈줄.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돈줄이 되는 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 중에 알리바바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화웨이가 있고, 예, 그런 기업들이 목록이 있어요, 목록. 그러니까 정부에 자금을 대준다고 하는 이제 목록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야기 뒤에 화웨이가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미국 정부가 화웨이 징계했잖아요. 그쵸? 그때 막 부사장 불러다가 뭐 구속시켰나 그랬고, 그 뒤에 제재를 가했어요. 화웨이에. 그래서 지금 화웨이 그것 때문에 뭐 반도체도 못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중국 기업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를 중국으로부터 얻어내서 그 정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중국들의 일련의 정책들, 예, 정책들이 미국에만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다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형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루머로 끝날지 아니면 루머에서 벗어나서 뭔가 현실화된 내용이 나타날지. 그럼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 내용으로 나타난다면 과연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분명히 뭔가 일은 벌어졌어요. 어, 뭔가 일은 벌어졌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떠들고 다니니까. 일이 없으면 그런 얘기가 없을 텐데 계속 그런 얘기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일은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일이 왜 벌어졌고 어떻게 처리됐고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일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는 거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혹시 11시 이후에 그런 정보가 있거든 좀 카페에 좀 공유를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뉴스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암호화폐 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아까 제가 보던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한 11시 정도 지나면 예, 트럼프가 그 비상 뭐 있었잖아요. 송신? 예, 비상송신인가? 그거를 통해서 예, 뭔가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발표되는 자료가 나오면 이제 공유를 해보자고요. 그게 도대체 뭐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정말 메가톤급의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지금까지 왜 증시가 이렇게 흘렀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여튼 이제 그 이전의 내막도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진짜 그게 사건이 실제로 벌어지면 그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그냥 이게 이제 모든 일들이 일련의 맥락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정말 이렇게 결론이랑 맞아 떨어지면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낼 만큼의 이슈가 될 것 같긴 하고요. 만약에 이게 아무 일도 아니었고 그냥 트럼프가 포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말 그대로 카더라죠. 한번 11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이더리움을 볼게요. 이더리움은 월봉이 이격을 해소를 했어요. 와, 근데 갑자기 막, 예.
이렇게 올리고 주봉도 이렇게 딱 이격을 해소했죠. 급등시켜서. 예, 뭐 모양새는 뭐 굿이에요. 예, 일봉은 저가를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예,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예, 홀딩한 사람들이나 드시는 거고 예, 이런 봉이 신규 매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리플 예, 월봉은 이제 이격 불린저 밴드 20상단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이거 무조건 전봉 저가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예,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오르려면 지난달에 저가만 안 깨면 된다고. 그리고 주봉은 보시면 이게 과거 기준으로 보면 예, 이렇게 상단선을 타고 있는 상태라 홀딩을 할 수 있지만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이건 무조건 전봉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깨지 않을 때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전봉 저가로부터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감안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일봉은 예, 올라갔다가 쭉 밀렸어요. 이거 딱 보면 딱 차트대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 11시 이후에 사건을 좀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이게 만약에 비트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거니까 예, 비트가 안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기 알트코인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지금 150만 원이니까 와, 구독 75만 원이면 오, 엄청 이전에 들어가셨네요. 자, 트럼프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면 예, 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코스피 200 지수는 무조건 음봉이 나올 때까지는 예, 상승으로 봐야겠죠. 음봉이 언제 나오냐가 중요해요. 음봉이 이번 달 안에 나오면 하락의 가능성이 꽤 큰 거고요. 만약에 다음 달까지 간다 그러면 또 하단선이 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또 시간을 때울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예, 시간을 허비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사실. 예.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3개월 동안 장대 양봉을 쳐서 올라간 것보다 무서운 건 계속 시간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쨌든 아까운 거니까요. 그리고 증시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충격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저도 속이 많이 쓰리더라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승의 기울기가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 이후에 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그죠? 그러니까 10월 달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 근데 11월 달에 뭔가가 터졌어요. 우리는 전혀 몰라, 그거를. 그리고 11월 달에 뭔가가 터지고 나서 지금 3달 동안 뭔가가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게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밤에 혹시나 뭔가가 발표되면 어, 결과를 좀 보자고요. 예. 제 생각도 일단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리면 반등 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대략 320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320선에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거기서도 왕창 무너지느냐 그거는 이제 320이 됐을 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320까지 갈 수 있느냐잖아요. 지금 430에서 320이면 100%란 말이에요. 100%.
그러면 100%를 빼고 나서, 그러니까 100%를 뺄 만큼의 뭔가가 파괴력이 있는 악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눈에는 당장 그런 악재가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악재가 뭔가가 눈앞에 이렇게 탁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지금 찾는 거죠. 지금 월 연봉으로 보면 320의 지지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종이 오면 320 정도까지 보이고 나스닥은 완전히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서 얘는 1600선? 예, 거기까지는 내려야 이게 정상적인 봉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뭔가 충격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1월 이후에는 아무런 충격파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무조건 호재야. 그죠? 사망자가 늘어도 호재, 그 다음에 뭐 확진자가 늘어도 호재, 확진자가 이제 30만 명이 넘었죠? 얼마였지? 또 엄청나게 나왔어요, 지금. 사망자도 늘고 확진자도 늘고 확진자가 지금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 200만 명이 나왔으니까 예, 미쳐 날뛰는 거예요. 8일 동안에 200만 명이 나온다는 거는 한 달 동안에 7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백신이 예, 백신이 그 게임 체인저라고 막 떠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 백신 맞은 사람 270만 명이랍니다. 270만 명. 근데 그 어디죠? 미국에서 발표했을 때 5월까지 70%가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미국 인구에서 그 확진자를 빼면 예? 확진자를 빼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백신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확진자 제외하고 2천만 명을 제외하고 나서 3억 1천만 명에서 70%면 한 1억 9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1억 9천만 명이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5월 달에 집단 면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9천만 명이 집단 면역을 해야 되는데 그 주사를 맞으면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 기준으로 주사를 맞으면 첫 번째 주사를 맞고 3주 뒤에 두 번째 주사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백신 주사 맞아가지고 첫 번째 주사 맞고 돌아다녀서 저기 코로나 만나면 감염돼요. 예. 그러면 봐보세요. 첫 번째 주사를 맞고 3주 뒤에 두 번째 주사를 맞아요. 예.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야 이제 그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28일이에요, 총.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를 맞고 두 번째 주사를 맞고 나서 이제 최초 주사를 맞은 날로부터 28일이 지나야 이게 이제 그 백신의 효과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월 말 기준으로 방역이 되려면 5월 말 기준으로 28일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4월 2일이나 4월 3일까지 접종을 다 완료해야 그죠? 예. 5월 말에 효력이 있는 거죠. 주사를 맞고 나서 28일 이후에 효과가 나는 거니까요. 그러면 하루에 300만 명씩 주사 맞아야 돼요. 하루에. 하루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건수가 300만 명. 예. 근데 지금까지 12월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1월 현재까지 270만 명이 맞았다니까 택도 없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300만 명씩 주사를 맞아야 5월 말에 집단 면역에 들어가요. 근데 하루에 300만 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맞은 사람이 300만 명이에요. 270만 명. 예. 근데 문제는 2차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270만 명이라는 게 두 번 다 맞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통계상. 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5월 말까지 도대체 얼마나 갈까요? 네.
생각보다 엄청 더딜 수가 있어요. 만약에 1억까지 갔다. 그럼 집단 면역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되는 건 온갖 희망 가득하고 뭔가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보면 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괴리들은 전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냥 다 호재야. 예. 백신이 나왔으니까 끝이야. 접종을 하든 말든. 그냥 우리는 5월 달이 되면 다 끝나. 라고만 그냥 계획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실생활에서 돌아가는 건 그렇게 작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냥 악재가 없어요. 지금 세상엔 악재라는 게 존재하질 않아. 예? 미국, 영국 지금 뭐 확진자가 6만 명 나오고 막 그 봉쇄하고 막 난리를 쳐도 전혀 반응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그냥 돈이 여기저기서 막 넘쳐나고 있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악재는 없는 거죠. 아빠 서주님이 이야기한 얘기가 돌아요. 돕니다. 그런 자세한 얘기들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이 사건을 보면 이해가 돼요. 아, 지금 왜 저런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건지 이해가 되는 거지. 이게 단순히 이게 선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터진다 그러면 이게 민주당과 공화당의 문제에서 안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이게 이제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정전이 일어나는 게 미국 국내에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바티칸도 정전이 됐대잖아요. 바티칸은 뭔 상관이에요? 이 미국이랑 뭔 상관이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그럼 바티칸은 정전된 게 나와요. 진짜로. 동영상으로 정전돼서 총선까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일어나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군부에서 뭔가가 움직이긴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밤이니까 몰라.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오피셜 정보를 좀 확인을 해야죠. 그, 그 오피셜이 이제 암호화폐에 어떤 반응을 딱 주면 잘하면 예,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음. 무슨 결과가 나와야 돼요. 지금 상황은 뭔가 작은 일이든 작지 않은 일이든 뭔가가 벌어져서 지금 거의 뭐 유튜브에 보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상황이 종료가 되려면 정권을 인도해야 하는 그 1월 20일 전에 예, 정리가 돼야 되니까 뭔가가 뜨긴 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뜨면 방송에서 프로그가 떠든 내용이 대충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오피셜 정보를 확인하세요. 저는 이제 뇌피셜만 공유를 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면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미 낸시 펠로시 긴급 체포 뭐 이런 뉴스 이런 루머도 있고요. 네, 뭐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막 여기저기서 막 떠드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예,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결과가 뜨면 제가 이제 뇌피셜로 뭔가 알아봤던 내용들을 예, 다음 주쯤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막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런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나 예, 루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예,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꺼내려면 오피셜이 나와야 돼요. 오피셜이 나와야 이게 그런 용도였구나. 그냥 거기서 이야기한 건 에, 코로나는 미국에도 있었다. 그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중국에만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상으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요일 밤 되시고 1시간 뒤에 한번 무슨 일이 뜨는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요. 예, 감사합니다.